자, 793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문제는요.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x제곱의 자, 개수 따지시고요. 자, 두 번째, 판별식을 따져주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두 개는 기억합시다. 자, 요거 두 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문제는 뭐 따진다고요? x제곱 앞의 개수 따지시고 그 다음에 뭐 따진다? 판별식 따진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푸냐 한번 보세요. 자, 얘도 역시 함수로 해석할 거거든요. 함수로 해석할 건데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은 좌변에 y, 우변에 y를 붙여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앞에서 했죠. 자, y=0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x축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x축이 자, 요렇게 하나 세팅을 한번 합시다. 자,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다라는 거는 위쪽이라고 얘기 들었죠. 자, 그리고 x제곱 앞에 계수가 1, 양수니까 위쪽이면서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바로 모든 실수, 여기가 x축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자, 얘가 y축이 있다고 본다면은 대응되는 y 값들은 무조건 양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양수가 여기에 y값 0보다 큰 거 맞잖아요. 그죠? 이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뭐 따진다? x제곱 앞의 개수, 그 다음에 누구 따진다? 판별식 따진다. 이렇게 해요. 자, 일단 x제곱의 개수가 자 1. 이건 뭐 주어져 버렸죠? 자, 뒤쪽 문제들 보면은 뭐 상이나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여기다가 뭐 k 이렇게 처리한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 때문에 x제곱의 개수를 따진다고 얘기 드렸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x제곱의 개수가 이미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자, 여기도 줍니다. 미수를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따진다고 생각하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안 따지셔도 됩니다. 자, 판별식만 따져주면 되는데요. 자, 판별식. 자,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 그래프 보시면 돼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이 없죠. 그죠? x축과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은 x절편이잖아. 그럼 y에다 0 집어넣어주면은 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 이꼴 제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 x절편이잖아. 그러면 x절편이 x축과의 교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이 실근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 말은 판별 d가 0보다 작아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판별 d로 갈게. b제곱, b가 k니까 k제곱 마이너스 4이시 해주면은 자, 8이 됩니다. 그죠? 얘가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자, k제곱 앞에 개수 1, 양수 기준으로 해서 작으니까요. 무슨 범위? 4의 범위가 되겠죠. 자, k는 4의 범위니까 이렇게 처리하시고, 자, 등호가 되는 k 갖고 하시면은 k제곱 마이너스 8 이꼴 제로. 자,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짠 거 왼쪽에 써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가 여기 써주시고요. 큰 거는 플러스 2 루트 2죠. 예, 큰 거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자,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요것도 역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함수로 해서 가자. 일단은 좌변에 y, 우변에 y를 붙일게요. 자, y=0는 x축으로 의미한다 그랬죠? 예, 요렇게 x축 하나 세팅해 주시고, 자, x제곱 앞에 개수 요 2차 함수 그릴 거야. 자, 요 2차 함수 그릴 건데, 자, 얘가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해요? 자, 위로 볼록하죠? 자, 위로 볼록한데, 자, 요렇게 그려줘야 돼요. 요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게. 자, 요렇게 그려줘야지. 자, 모든 x에 대해서 자, y 값이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죠. 자, 음수가 나오잖아요, 얘가요. 자, 얘가 y 값이 음수면은 여기 값 y 값 0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요렇게도 한번 해줄게. 만약 그래프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이 y 값이 음수 나옵니까? 아니죠. 자, 요 사이에 있는 여기 x, 요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 자, 요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은 양수가 나옵니다. 자, 양수가 0, 여기 y 값 0보다 작은 거 아니죠. 양수가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자, 요렇게 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로 볼록인 건 맞아요. 얘가 음수니까. 자, 여기에 x에 대해서 y 값은 뭐 나와요? 0이 나오죠.
오케이? 자, 0이 나옵니다. 0이 0보다 작은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x에 대해서는 y 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성립하는데 여기 x에 대해서 y 값은 0이 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되겠죠? 네. 자, 몇 개 따진다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한다. 이런 문제들은 뭐 따진다고? 2개 따진다. 첫 번째, x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t. 이거 2개 따진다. 요거 2개는 기억합시다. 근데 x제곱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자, 얘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판별식만 따져주면 돼요. 근데 x 앞에 개수가 자, 우리가 4잖아. 그지?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 가능하죠? 4분의 d. 자, 그러면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x축과의 교점이 없죠. 그죠? 그럼 x축과의 교점 구하려고 하면 y에다 0 집어넣어주면은 요거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생기면 안 돼. 그죠? 그 말은 판별 d가 어때요? 0보다 작아지면 돼요. 그죠? 이해되겠죠? x과의 교점이 없잖아요. 실근이 생기면 안 되죠. 예. 자, 4분의 d. 자, b'은 2가 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자,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c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돼요. 마이너스 k 플러스 2. 그죠? 자, 얘가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자, 4에 자,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주면 되죠. 예, 플러스로 바뀌고 자,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제가? 자, 여기 바로 갑시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대로 나오시면 되죠. 마이너스 k 플러스 2. 0보다 작아지고요. 반대로 이항시켜주면은 k조에 커지면 돼요. 이 4, 2 더해주니까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k가 자 6보다 크다. 자, k가 6보다 크다. 자,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95번입니다. 자, 얘도 함수로 해서 가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좌변에 y를 붙이시고요. 우변에 y를 붙이면은 얘는 y 꼴제로는 x축을 의미하죠. 예,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자, 그래프가 자, x제곱 앞에 계속 음수냐. 이제 요 그래프 그릴 거예요. 예, 요 그래프는 그렸고. 자, x제곱 앞에 계속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야지 자,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음수가 나오잖아요. 자, 음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되거나. 자, 여기 등호가 있어요. 요번에는 등호 있죠. 그럼 이렇게 돼도 돼요. 이렇게 접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접해도 자, 여기 x에 대해서 y값 0이 나오죠. 그럼 0이 여기에 y값 0하고 같아져도 되잖아요. 그죠? 같다고 돼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잖아요. 자, 0이 0하고 같은 거 성립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x가 아닌 나머지 x에 대해서도 y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음수가 0보다 작은 거 맞습니다. 자, 그래프는 자, 요렇게 x축하고 자, 요렇게 안 붙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x축에 접해도 돼요. 요 두 가지 그래프란 얘기죠. 되겠죠? 자, 2개 따지는데 x제곱 앞에 개수 자, 마이너스 1이라고 줬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판별식만 이제 따져주면 돼. 판별식. 자, 요렇게 된다면은 판별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지면 되죠. 네, 실근을 안 가지잖아. 얘를 제로 나오고 x절편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요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이 실근을 안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x절편이 없으니까요. 그죠? 실근을 안 가지거나 자, 요렇게 된다는 거는 x를 접했죠. 그럼 여기서 x의 값이 1개 나오란 얘기예요. x의 1개 값 나오면 중근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판별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풀어주면 되는데 자, 4분의 d로 갈게. 자, b'은 자, b가 요거니까 b'은 k가 되겠죠? 자, b'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자, 마이너스 ac 마이너스가 바로 플러스로 바뀔게요. c가 마이너스 3k 그죠? 마이너스 3k 이렇게.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죠. 자, k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자, 얘를 k로 꺼내주면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k제곱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 4의 범위죠.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동의선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얘가 제로가 되는 k값 0이니까 왼쪽에 써주시고 작은 거. 자, 얘가 제로가 되는 k값 3. 큰 거는 오른쪽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795번의 정답은요.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96번입니다. 자, 요거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죠. 자, 요거 1번식, 요거 2번식에서 자, 뭐 쭉 풀어볼게요. 자,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부터 구해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인수분해 하시면 xx. 자, 요게 2, 3은 6으로 가면 되겠네. 둘 다 마이너스. 맞죠? 그럼 x는 4의 범위 아니죠? 자, x의 개수 양수 기준에서 크다 그랬으니까요.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같다. 자, 또는 자, x는 큰 것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죠. 자, 그게 1번의 정답이었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2번도 x의 범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를 반대로 이항시켜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인수분해 하시면 xx, 1, 4 둘 다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네요. 자, x는 4의 범위로 나온다. 그죠? 자,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1. 자,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4가 되니까 자, 갈로 2번의 정답은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자, 이게 바로 갈로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여기까지. 자, 연립이라는 건 뭐예요?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나 x의 값이 연립의 의미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 자, x가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가시면 되겠죠. 예, 요거 2번씩 먼저 적었어요. 자,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2보다 포함하시고요.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3이 요쯤에 있다면은 크거나 같으니까 포함하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이 범위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는요.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요 범위. 즉,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요.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자, 요게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아, 잠깐만요. 자, 여기 색칠되어 있죠? 여기 동호 넣으셔야 된다. 그죠? 3에 색칠되어 있죠? 3에 동호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요게 답입니다. 그죠? 예, 요거 색칠. 자, 색칠되어 있으니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자, 요걸 1번씩, 자, 얘를 2번씩이라 두시고 1번씩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부터 구해볼게. 자, 이 항을 해주면요. x가 되고 커지면 되고 이 항 해주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 자, 요게 1번씩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자, 2번씩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도 구해볼게요. 자, xx로 가시고요. 1호로 가시고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주시면 되죠. 작으니까 무슨 범위예요? 4의 범위 처리해주고요.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5, 얘가 0이 되는 x값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답이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져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5는 요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1은 요쯤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포함하지 말고 이 범위가 바로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되고요.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가 연립이니까요. 요 범위가 답이 되겠죠. 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1보다 작다. 그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자, 797번의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자, 얘를 1번씩이라 두시고요. 얘를 2번 쉽죠? 예,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거. 자,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인수분해 하시면은 2x, x로 가시고요. 아래쪽에 2 주고 위쪽에 1 주고 둘 다 마이너스 줄게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 맞아요. 두 개 곱해주니까 플러스 2도 맞고요. 자, x제곱의 개수가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요. x는 4의 범위가 돼야 되죠. 자, 얘가 제로가 된 x가 2분의 1. 자, 2분의 1이 2보다 작으니까요. 왼쪽 2는 오른쪽 적으시면 되겠죠. 자, 요번에 두 번째 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구해보자. 자, 4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크거나 같다. 0보다. 자,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2x, 2x로 가주면 되고요. 이거 3, 3으로 가주면 되겠네요. 오, 완전 제곱꼴로 나오네, 이게. 맞죠? 6x, 6x 더해주면 12x. 맞습니다. 자, 요래 한번 적어주면요. 2x 플러스 3. 요래 한번 더 적어서 곱해줘야 되니까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닌 값이 들어가면은 얘는 무조건 제곱했으니까 양수가 될 겁니다. 다 성립하는 거 맞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가주면 어때요?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가주면은 0이 되고 0이 0과 같아질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주면은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예, 모두 다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요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요렇게요. 자,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이게 답이죠, 그냥. 자, 굳이 수익선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본다면은 여가 2분의 1이고 여가 2잖아요. 자, 요게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자,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이렇게 돼요. 굳이 적자면은 전범위가 되니까요. 이게 x축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x는 2분의 1보다 크고 x는 2분의 1보다 크고 자, 2보다 작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자, 798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연립의 의미인데 요래 한번 풀어주고요. 자, 요래 한번 식을 써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시면은 답이 되겠죠. 자, 1번식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식. 자, 2x 플러스 6이 작거나 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4. 2번식도 적어놓고 갈게요. 2번식은 자, x제곱 플러스 3이 작습니다. 2x 플러스 11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거 정리해서 x의 범위 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연립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요. 자, 이 항을 시켜 정리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자, 이 항에서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여기는 0이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네. 어차피 얘가 0보다 크나 같으면 되니까 여기다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x제곱 계수 양수 1, 양수죠. 기준에서 크다 그랬으니까 사이 범위 안 되죠. 네. 자, 일단은 자, xx13. 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더해주면 마이너스 2 맞아요. 그죠? 사이 범위가 아니니까 x는 작은 거, 얘가 제로가 된 x가 마이너스 2, 작은 거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얘가 제로가 된 x3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큰 거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자, 요번에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도 구해볼게요. 자, 넘어가주면은 마이너스 2x. 자,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11 플러스 3이니까요.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인수분해 하시면 xx248 이쪽에 마이너스 풀어주시고 x제곱의 개수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 4의 범위가 되겠죠. 자,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2,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4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요게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자,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요쯤에 있겠죠. 작거나 같으니까 포함해서 왼쪽. 3은 요쯤에 있겠네요. 크거나 같으니까 포함해서 오른쪽. 그죠? 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니까 요거를 답으로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면 되죠. 색칠되어 있으니까. 또는 자,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요. 색칠되어 있으니까 4보다 작다. 자,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자, 799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800문제인데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보호 묻는 문제네요. 자, 요거 보기 전에 저하고 자, 간단하게 하나만 빨리 보고 갑시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보호 묻는 문제인데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의 자, 실근의 자, 부호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갑시다. 2차 방 실근의 부호. 자, 첫 번째요. 예. 2차 방정식. 예.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퀄 제로. 이게 2차 방정식이죠. 자, 2차 방정식이니까 x의 값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x의 값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2차 방정식에서는 x의 값 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쌤, 중근은 한 개인데요. 아니야. 중근도 근이 중복이 됐을 뿐이지 근은 두 개예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자, 두 번째,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이 자, 모두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두 근의 부호가 자, 서로 다를 때,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2차 방정식에 x값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두 근이 모두 양수 나올 수 있죠. 또는 모두 음수 나올 수 있죠. 또는 부호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자, 허수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다릅니다. 허수는 대소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수예요. 쌤, i하고 2i 중에서 2i가 더 큰데요. 어머나,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겁니다. 자, 2i가 더 큰 거 아닙니다. 허수는 대소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자, 얘가 크다, 얘가 작다, 뭐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2차 부등식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자, 요렇게 실근에서만 따져줘야 돼요. 실근에서만. 그래서 첫 번째, 자, 판별식 D를 따집니다. 네, 실근에서만 따지는 거거든요. 판별 D가 0보다 크나 같아지는 거죠. 네, 실근에서만 따져줘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따지고요. 세 번째, 알파 베타 따집니다. 자, 요거 세 개는 기억합시다.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부호는 몇 개 따진다고요? 세 개 따져요. 판별식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예, 요거 세 개 따지는 거. 예,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요. 둘 다 양수면은 더해주면은 양수가 되겠죠?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요. 양수 곱해주면 양수가 되겠죠? 자, 부동호 방향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따진다. 즉, 세 개를 따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요번에 뭐 따져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요. 판별식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세 개 따진다. 2차 방정식의 부호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묻고 있잖아. 그러면은 세 개를 따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실근에서만 따지죠. 부호는요. 자,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요. 자, 얘는 음수 더해주면 음수가 되겠죠. 자, 두 개가 모두 음수라면은 음수 곱해주면 양수가 될 거예요. 그죠? 이해되겠죠?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몇 개 따진다고? 세 개 따져요. 판별식 D,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세 번째 알파 베타 이렇게 세 개를 따져요.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얘도 따질 필요가 없고요. 얘만 따집니다. 자,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부호가 다른 것끼리 곱해주면 얘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얘만 따져주면 돼요. 이제 얘와 얘는 따지질 않습니다. 자, 얘는 따져도 되는데요. 어차피 얘는 무조건 실근 나와요. 부호가 서로 다를 때. 한번 보여줄까요? 판별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이, 잠깐만. 판별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이거 맞죠? 판별 D가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잖아요. 자,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자,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가요. 알파 베타가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였죠. 네, 오랜만에 또 증명을 하니까 또 그러네. 자, 두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뭔 소리 하노? 두 근의 곱은 그냥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A분의 C가 되죠. 오케이?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은 곱해준 게 얘가 음수잖아. 얘가 음수란 얘기예요. 그죠? 얘가 음수란 얘기는 얘 A와 C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얘의 부호가 서로 다른 거예요. 부호 다른 것끼리 곱하면 얘는 음수죠.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해주니까 얘는 뭐예요? 양수죠. 그 다음 어떤 수를 제곱한 거를 양수를 더해주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고요. 무조건 실근만 가지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요.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못 따져요.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떨 때는 양수가 나오고 어떨 때는 음수가 나와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게 만약에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해주면 뭐 돼요? 양수가 되죠, 얘는요. 그런데 자, 부호가 서로 다른데 자, 하나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하나가 2가 나왔다면 부호가 서로 다른 거 맞잖아요. 얘 두 개 더해주면 뭐 나와요? 얘는 음수가 나오죠. 얘는 못 따져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양수 나오고 어떨 때는 음수 나오니까 얘는 못 따져. 자, 얘는 따져도 되는데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무조건 실근이니까. 얘는 못 따져. 어떨 때는 양수 나오고 어떨 때는 합이 음수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요. 판별지대 안 따집니다. 두 근의 합 안 따집니다. 누구만 따져요? 두 근의 자, 곱만 따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절대값에 관계되는 게 세 가지가 더 있거든요. 자, 그거는 아직 안 다뤄지니까 뒤쪽에 문제 나오면은 제가 다뤄드릴 거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 세 개만 좀 기억합시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800번 문제. 자, 800번 맞죠? 799까지 했으니까. 80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게 나오면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실근의 부호 문제인지 아닌지를 그 판단이 안 서서 틀린 애들 내가 꽤 많이 봤거든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의 공식을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x가 a분의 마이너스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풀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의 공식에서 뭐지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시험 시간을 2분을 잡아먹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안 풀려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멘붕이 걸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뒤에 문제까지 계속 이제 멘붕이 살짝 오는 거죠. 자, 보세요. 문제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셔야 돼. 2차 방정식이 주어졌죠. 두 근의 양수이다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네. 그럼 세 개네. 첫 번째 판별 D,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 문제네. 그렇게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실근의 부호는요. 실근에서만 따져줘야 되니까 판별 D는 0보다 크나 같아져야 됩니다.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양수 더해주면 양수가 되겠죠. 이거 세 개만 적어주고 부호의 판단은 생각해서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두 근이 모두 양수면은 양수 곱해니까 양수가 되겠죠. 이거예요.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가 답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판별 D 갈게요. 자, B제곱. B가 마이너스 1인데 제곱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4의 C입니다. 4, A가 1이고요. 요게 C죠. X 안 붙었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죠? 얘가 판별 D인데 0보다 크나 같아지면 돼요. 자, 요래 분배가니까 8K가 나오고요. 자, 요래 분배가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0보다 크나 같고요. 자, 이 항을 시켜주면은 8K가 크가 나왔습니다. 3보다. 양변을 8로 나눠주면은 약분해서 K가 8분의 3보다 크가 나갔다. 자, 요게, 자, 요거죠. 요 범위에서의 K 범위죠. K가 8분의 3보다 크나 같으면은 얘는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실근에서 따져줘야 되니까, 우리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갈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a니까 1이 됩니다. 그죠? 자, 1이 0보다 큰 거 맞잖아요. 아시죠?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c였잖아. 마이너스 붙여서 a분의 a니까요. 그죠? 자, 1이 0보다 큰 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만족하는 k 범위는 뭐예요? 굳이 따지자면은, 자, k는 모든 실수죠. 그러니까 k에 어떤 값 들어간지 상관없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는 모든 실수. 자, 이번에 3번. 자, 하나 남았다. 그죠? 쌤 엄청 귀찮은데요? 뭐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풀이 방법. 자, 알파 베타는요. 두 분의 곱은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냥 예분의 예가 됩니다. 1분의 예니까요. 그냥 예만 적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커지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K가 1로 넘어가주면은 2K 쪽이 작아지면 됩니다. 1보다.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약분해서 K가 2분의 1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자,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k가 8분의 3보다 크게 나왔다. 자, 포함하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k가 2분의 1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40 곱해보세요. 8분의 4죠. 8분의 4가 8분의 3보다 더 크니까 이쯤에 2분의 1이 있는 겁니다. 그죠? 포함하라고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실수. 그죠? 자,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니까요. 자, K가 8분의 3보다 크가 나왔고, 자, 2분의 1보다 등호 빼셔야겠죠? 자, K가 8분의 3보다 크가 나왔고, 자, 2분의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요. 80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모두 음수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2차 방식이 부호 문제? 2차 방식 실근은 부호 문제네? 세 개다? 그죠? 3개. 판별식 D,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세 번째, 알파 베타. 여러분들 내신에서 45분 주잖아요. 45분 안에 20문제에서 25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 그러면은 최대한 문제의 의도를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네. 자, 판별 D는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죠. 실근에서 따져줘야 되니까요. 그죠? 자, 두 군이 모두 음수라 그랬으니까 음수 더해주면 음수가 돼요. 그죠? 자, 음수 곱해주면요. 얘는 양수가 될 겁니다. 부호 판단 끝났어요. 자, 이제 계산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판별 D. 자, B제곱. K-1이 제곱. 마이너스 4AC. 자, 4 곱하기 1 곱하기 4니까 자, 16이 되겠다. 그죠? 바로 16을 적겠습니다. 요렇게 해요. 그죠?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좀 보자. 자, 그냥 전개할게요. K제곱 마이너스 2AB 하니까 2K. A제곱 하니까 1,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게 나왔다. 자, KK로 가시고요. 자, 3호로 가시고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시면 되겠죠. 자, K는 사이 범위 아니죠, 지금. K제곱 앞에 계속 양수 1. 양수 기준에서 크니까요. K는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큰 것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자, 요게 요 범위에서 얘는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A니까 A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지면 되고, 마이너스 K를 반대로 이항시켜주면 K가 쪽이 커지면 되는 거죠. 1보다요. 그죠? 자, 요게, 자, 2번식을 즉, K가 1보다 클 때 얘는 두 군의 합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자, 두 군의 곱 알파 베타는요, 그냥 예분의 A입니다. 그래서 1분의 4니까 4가 돼요. 자, 4가 0보다 큰 거 맞죠? 그러니까 K에 어떤 값 들어가든 상관없이 얘네 두 군의 곱은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K는 굳이 따지자면 모든 실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K가 1보다 커져야 돼요. 예.
그죠? 자, 요거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돼요. 왼쪽. K가 5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오른쪽. 그 다음에 모든 실수 이거죠.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지붕 3개 쓰네. 얘는 지붕 2개 썼죠? 자, 1에서 5 사이도 지붕 2개 썼죠?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는 지붕 1개 썼죠? 5보다 큰 범위에서 지붕 3개 썼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지붕 3개 쓴 친구.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요. K가 5보다 크가 나왔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요. 자, 801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더 연습해 봅시다. 이건 엄청 쉬워요. 왜?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죠? 부호 물었죠?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문제네. 그럼 뭐 따져요? 3개 따진다. 판별티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밑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가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세 번째 알파 베타를 따지는데요. 부가 서로 다르대요. 얘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얘는 못 따지고요. 얘만 따지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알파 플러스 아까 전에 앞에서 제가 개념 정리해드렸죠. 그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해주면 돼요?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왜?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곱해주면 음수 나올 거 아닙니까? 얘는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쌤, 그러면 엄청 쉽네요. 엄청 계산이. 네, 맞아요. 엄청 쉬워요. 이것만 따져주면 되니까요. 자, 근각계수관계에서 두 개의 곱은요. 자, 그냥 예분의 A니까 이게 C죠. 자, K제곱 마이너스 4가 이게 알파 베타가 되고 K가 0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K제곱의 개수가 1, 양수 기준으로 해서요. 작으니까 4의 범위가 되죠. K가 4의 범위 처리하시고, 자, 얘를 제로 놓고 K 갖고 할게요. 자, K제곱 마이너스 4 이꼴 제로. 자,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자, 작은 거 왼쪽에, 큰 거 오른쪽에 써주시면은 진짜 끝났어요. 802번의 정답은 얘가 진짜 답이에요.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803번 문제인데요. 자, 요거 보기 전에 저랑 자, 간단하게 자, 하나 보고 갑시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 잘 들으시면은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목은요, 이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자, 근의 자, 분리라고 하는데 또는 자, 근의 자, 위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또는 자, 근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볼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이때 자, 요 2차 방정식의 자, x의 값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두 근이 자, p보다 뭐 어떤 자, 뭐 숫자를 줄 거예요. p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크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함수로 해석할 거거든. 그럼 좌변에 y를 붙여주시고 자, 우변에 y를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자, y 꼴 제로는 뭐를 의미한다? x축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x축을 이렇게 한번 세팅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x축을 자, x축을 세팅을 해주면은 자, 두 근이다 그죠? 두 근이라 하는 거는 자, 요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겨야 되죠. 예. 만약 이렇게 생겼다 한번 볼게.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A가 음수면 뭐 위로 올라가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2차 함수가 생겼다고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럼 2차 방정식과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인 거 아니에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잖아. 그럼 그 두 개의 실근을 임의로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자, 요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됩니다. 이 두 근이요, p보다 크대요. 그럼 p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요. 이해되죠? 오케이. 두 근이 p보다 크다. 모양이 요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요 모양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개를 따져줘야 돼요. 세 개. 첫 번째, 판별식 D.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2차 방정식의 자, 근의 분리 또는 근의 위치에는 세 개를 따져주는데,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 자, 세 번째, 함수값. 요렇게 세 개를 따진다. 요거 세 개는 기억합시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몇 개 따진다고요? 판, 꼭, 함.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곡함. 자,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는 몇 개 따져요? 세 개 따지죠. 판별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세 개를 따졌다면은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또는 근의 위치 문제는
요것도 역시 세 가지를 따지는데 판, 꼭, 함, 판꼭함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집니다. 요거 세 개는 좀 외우세요. 자, 첫 번째 판별식부터 따져볼게. 판별식 D라고 하죠. 자, 판꼭함 세 개를 따지는데 판별 D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별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쌤, 판별 D가 제로면은 근이 한 개인데요. 아니, 판별 D가 제로라는 거는 중복되는 근이기 때문에 근은 두 개가 맞아요. 근데 중복이 되어서 한 개처럼 이제 보일 뿐이지 근은 두 개입니다. 중근도요. 그래서 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는 여기죠. 예, 꼭지점의 X좌표 여기잖아요.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자, 요거는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요. 요거. 이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요렇게요. 자, 그럼 요 그림 보면서 여기가 꼭지점의 X좌표인데 요게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이죠. 그럼 얘는 p보다 어때야 돼요? 커지면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이렇게 커지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 따져주면 돼요. 자, 요 식을 자 fx라고 제가 임의로 볼게요. 그럼 y 꼴 fx 요 그래프가 y 꼴 fx의 그래프거든. 그러면은 p에 대응되는 여기 y 값, 즉 x의 자리에 p를 집어넣을 때 y 값이 fp가 되잖아. 그지? fp의 값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주면 돼요. 자, 요거 세 개를 따져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기억할 거.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몇 개 따진다고요? 3개 따져요. 판, 꼭, 함 3개를 따져요. 자, 그리고 자,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줄근도 서로 다른 두 근이 되니까요. 중근도 근이 두 개니까요. 그죠? 자, 두 근이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다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적으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이 이렇게 하면 판별 D는 0보다 커지는 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하면 판별 D는 0보다 커져야 돼요. 문제에서 그렇게 물었다면은. 근데 이 말이 없다는 거는 판별 D가 자 0보다 크나 같아지면 돼요. 예, 중근도 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는 자, 요 그림 보시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자, 얘가 p보다 커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fp의 값은 양수가 나와주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주면 되는데 자, 끝났어요. 사실은요. 판별 D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돼야지 두 근이 p보다 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판별식 D의 역할은 얘를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의 위아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 x축이 이렇게 지나갔다면요. 그러면은 근을 두 개를 못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프를. 얘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판별 D의 역할이라고요.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하는 역할은요. 좌우의 역할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좌우의 역할을. 만약에 봐봐. 두 근이요. 두 근이 자, 꼭지점 두 근이 P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프를 제가 조금만 더 연장을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더 연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일단은 판별 D를 써서 얘를 내려주는 역할을 했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두 근이 여기가 알파고 베타가 되니까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죠? 알파, 베타를. 두 근이 P보다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의 역할을 해주는 게 꼭지점의 X좌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좌우의 역할을.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얘가 위아래의 역할을 담당했다면은 얘는 좌우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 두 근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좌우의 역할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는데 그래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위로 볼록하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1번 조건에서 두 근을 가지는 거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좌우의 역할에서 자, P가 얘보다 큰 거 맞아요. 하지만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을 때 이 그래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P에 대응되는 FP의 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프 이렇게 됐다면은 FP의 값이 음수가 나왔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여기다 A 조건, 양수 조건 하나 주는 게 낫겠다. 예, 처음부터 주고 갈 걸 그랬다. A가 양수 조건에서 봤다면은, 얘가 양수로 조건에서 봤다면 아래로 볼록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 세 개를 따져주면은 그래프가 요 까만색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내신 시험 문제를 묻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자, 여기까지 근의 분리는 세 개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만약에 두 근이 자, P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요. 세 개 다 따져주시면 돼요. 자,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D는 0보다 크 나왔고 얘만 바뀌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는요. P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지면 되죠. 예, P보다 왼쪽에 있으니까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FP의 값은 예, 함수값 양수가 나오죠? 예, 양수 맞네요. 이렇게 내주면 되죠. 오케이. 만약에 두 근이요. 여기를 P라고 두고 자, 여기를 Q라고 둘게요. 자,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도 이거 세 개 다 따져주면 돼요. 이거 세 개 다 따져주면 돼. 자,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D는 0보다 크나 같아져야 되고 자, 꼭지점의 X좌표 얘는 좀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꼭지점의 X좌표는 자, 어떻게 돼야 된다?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는요. 자, P보다는 커져야 되고 Q보다는 작아져야 됩니다. 요 조건으로 바뀌어주면 되는 거죠. 꼭지점의 X좌표 요 그림 보면서 처리해주면 돼. 얘가 얘와 얘 사이에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함수 값은 FP의 값이 양수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FQ의 값도 뭐가 돼요? 양수죠. 그래서 FP가 양수다. Q도 양수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두 근이 PQ 사이 있도록 하는, 자, 조건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유형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첫 번째 유형이었다면은, 자,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돼요. 만약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자, 요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놓을게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놓았을 때, 자, 두 근 사이에 P가 오도록 하는, 자, 누구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물을 때도 있다고. 유형은 두 가지야. 유형은 요 유형 아니면은 요 유형이야.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안 들어갈 때, PQ가 두 근 사이에 안 들어갔죠? 그럴 때는 요거 세 개 다 따져주면 돼요. 판별CD, 꼭지점의 X좌표, 그 다음에 함수값. 요렇게 세 개를 따져주면 돼. 두 근 바깥쪽에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봤을 때 두 근 바깥쪽에 뭐 이렇게 두 근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또는 두 근이 누구보다 크다. 두 근이 누구보다 작다. 안쪽에 안 들어가잖아요.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안 들어갔을 때는 세 개 다 따져주면 되지만 두 근 사이에 어떤 누구의 값이 오잖아요. 이럴 때는 자, 첫 번째 판별D,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지는 건 맞는데 두 근 사이에 들어갔을 때 어떤 값이 판별D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두 근 사이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두 근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 X좌표도 안 따져. 마이너스 2AB가 P보다 크든 P보다 작든 뭐 상관이 없어요. 예, 두 근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얘도 따질 필요가 없고 누구만 따져주면 돼? 함수값만 따져주면 돼.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됐다면 P에 대응되는 여기 값이 음수 나오겠죠. 그러니까 FP의 값은 음수다. 요것만 처리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자,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들어갈 때는 자, 뭐만 따진다? 함수값만 따져주면 된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최종적으로. 자, 2차 방정식의 자, 근의 분리 문제 또는 자, 근의 자, 위치를 묻는 문제 유형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첫 번째. 자, 요렇게 해서 자, 그래프가 요렇게 되어 있다면요. 자, 두 근 사이에 안 들어가고 두 근이 누구보다 크다. 또는 두 근이 누구보다 작다. 두 근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간다. 그럴 때는 누구 따지라고요? 첫 번째 판별식 D,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 세 번째 함수값 이렇게 세 개를 따져주면 된다. 끝. 자, 두 번째 그래프가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보고요.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들어가잖아요.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만 따져주면 된다? 얘 안 따지고 얘 안 따지고 누구만 따진다? 함수값만 따진다. 끝.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문제. 자, 너무 설명이 길어진 것 같은데. 자, 803번 한번 볼게요. x제곱의 계수가 양수이고, fx 이퀄 제로가 판별식 d. 자, 꼭지, 됐어요. 뭐,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근이요. 잠깐만요. x제곱의 계수가 양수인 2차 근의 판별식 d. 아, 축의 방정식을 x 이퀄 a라 그랬구나. 꼭지점의 좌표가, 이게 축의 방정식이죠. 자, 꼭지점의 x좌표, 여기가 x 이퀄 a. 이 직선의, 자, 여기가 a 좌표죠. 그래야 요 직선의 방식이 x 이퀄 a죠. 자, 꼭지점의 x좌표가 a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지금 쓴 건 아니네, 이 문제는. 그지? 자, 그럼 요 그래프 보면서 판단해주면 돼. 자, 서로 단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죠? 서로 단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앞에서 우리가 다 했죠? 자, f-1값, 함수값 먼저 물었네요. 마이너스 1값. 자, x에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y 값은 양수 나오죠. 요렇게 처리하시고. 자, 꼭지점의 x좌표. 여기가 꼭지점의 x좌표죠. a. 문제에서 그냥 a라고 준 거예요. 자, 얘 a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죠. 즉, 커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바로, 자, 803번의, 자,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하나 볼게요. 2번. 자, 두 근이 3보다 작다 그랬어요. 3보다 두 근. 요게 두 근이잖아요. 그죠? 두 근이 3보다 작대. 사이에 안 들어갔죠. 그럼 세 개 다 따져주면 돼요. 판별식, 꼭지점의 x좌표, 함수값. 자, 판별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고, F3. 3에 대응되는 Y값은 양수가 나오고요. 자, 여기가 A죠. 꼭지점의 x좌표, 여기가 A죠. X 이퀄 A. 이게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A는 3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끝! 요렇게요.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자, 5번 하나 나왔다.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판별식 따져요? 안 따진다. 꼭지점의 x좌표 따져요? 안 따진다. 누구만 따진다? 함수값만 따진다. 자, 이해되는, 자, x가 2일 때 y값.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은 y값이 f2가 되는데 걔가 x축 아래쪽에 대응되니까 얘가 음수가 돼주면 되죠. 이 끝이에요. 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04번 문제. 자, 이게 시험에 나오면 나오겠죠? 자, 요렇게 뭐 묻지는 않습니다. 그죠? 너무 간단하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내신 문제 시험지를 가져와서 제가 보면요. 풀이 과정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근데 이 문제를 근의 분리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야 틀려요. 근의 분리 문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쓴다고 어떤 친구들이. 근의 공식을 써서 x의 값 구한 다음에요. 그 두 근을 구한 다음에 그게 1보다 크다, 뭐 작다 뭐 하니까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풀려요.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자, 근의 위치 묻잖아요. 1보다 작을 때. 근의 위치 묻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근의 분리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몇 가지 따진다? 세 가지 따진다. 일단 함수 먼저 해석해 봅시다. 좌변에 y, 우변에 y를 붙여주면은 y 이퀄 제로는 x축을 의미하죠. x축 하나 세팅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거 2차 함수 이제 그래프 그릴 건데, x의 y 계수 1 양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하게 요렇게 생겼겠네요. 요렇게. 이해되죠? 자, 두 근이라 하는 건 얘가 두 근이 되는데,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어떻대요? 작대요. 그럼 1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1이 요렇게 있어야지 두 근이 1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자, 이제 요 그래프 보면서 이제 따져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 따져요? 자, 근의 위치, 근의 분리는 판별식 T를 따지죠? 두 번째 뭐 따져요? 꼭지점의 x좌표 따지죠? 마이너스 2분의 b. 자,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x좌표.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 따지죠? 함수값. 네, 함수값. 그냥 함수값, 요 함이라고 적을게요. 꼭함. 이렇게요. 아, 이것도 꼭이라고 적읍시다. 이것도 판이라고 적읍시다. 자, 근의 분리, 근의 위치는 꼭함 3개 따집니다. 자, 판별 T는요,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자,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자, 꼭지점의 x좌표 여기 있잖아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 자, 마이너스 2a분의 b는 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지면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 함수값. 자, 요 식을 자 fx라고 뒀을 때, 자, f1의 값이, 자, 요 그래프 y 꼴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x가 1에 대응되는 y 값이 여기가 f1인데 걔가 양수가 돼주면 되죠. f1이 양수가 돼주면 된다. 요거죠, 요거 세 개. 자, 얘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해주시면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4분의 D 공식으로 합시다. 4분의 D. 자, B'은 자,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여기다 2분의 1 곱했는 거니까 B' 제곱이니까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1 곱하기 c가 이거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돼요. 자, 요거 정리해주면은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고요. 인수분해 하시면은 kk1, 2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자, k는요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큰 것보다 더 크거나 같다. 요렇게 하시면은 자, 요 범위에서 자, 얘는 자 서로 다른이 한다. 이 빙고야. 서로 다른이 아니고 두 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두 근. 중근을 포함한 두 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좋아. 자, 요번에 꼭지점의 x좌표. 자, 마이너스 2a분의 a가 1이죠. 예. 자, 요 a가 1, b가요. 예, 헷갈리면 드릴까요? 요거를 fx 시각이라고 뒀고요. 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k죠. 마이너스 2k. 요게 꼭지점의 x좌표인데 k가 1보다 작아져야 된다고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고 2는 약분해서 k가 1보다 작아지면은 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제 함수값. f1의 값이 양수가 돼야 돼. 자, 요거 fx라고 둔 거 아닙니까? 즉, fx가 누구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이게 fx가 되는 거예요. 자, f1의 값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x를 1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1하고 얘하고 계산해 주니까 3이 되고요. 1 플러스 2니까요. 요 1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3k가 될 겁니다. k가 0보다 커지면 되고 이 양을 시켜주면 3k가 작아지면 돼요. 3보다.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약분해서 k가 요것도 약분해서 1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 세 개를 자 제가 보기 좋게 줄을 꺼 드릴게요. 얘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 구하시면 답이 돼요. 자, 이렇게 k축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왼쪽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포함해서 오른쪽. 자, 요게 요 범위 그치? 그 다음에 k가 1보다 작아야 돼요. 포함 안 하고 작아야 되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오므나 똑같네. 얘도 포함 안 하고 왼쪽이 되겠죠. 이렇게 해요. 자, 지붕 3개 쓴 애들 찾아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지붕 3개 썼네.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지붕 2개 썼죠. 1보다 큰 범위에서 지붕 1개 썼죠. 예, 그래 지붕 3개 쓴 범위는 이 범위니까 자, 답입니다. 자,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가 바로 최종적인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 자, 이것도 함수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근의 위치 묻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 뭐다? 판꼭함 이렇게 세 개가 빨리 생각나셔야 돼요. 좌변에 y, 우변에 y를 붙이고요. 자, y를 저는 x축으로 의미합니다. x축 요래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면 되죠. x의 화폐 개수 1,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 아니에요. 이 두 근이 이렇게 나오는데 두 근 사이에 1이 들어가래. 요 사이에 1이 들어가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뭐 따져요? 판꼭함 3개를 따지는데 자, 우리가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의 값이 들어갔을 때는 얘 안 따지고 얘 안 따지고 얘만 따져주면 된다고. 엄청 편하죠. 자, 요 식을 그러면은 우리가 임의로 fx라고 둘게요. 그럼 y 꼴 fx식이 요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그럼 f1에 대응된 여기 값이 f1의 값이죠. 여기가 그게 y 값이잖아. 그치? f1의 값이 뭐가 돼주면 돼? x축 아래쪽에 대응되니까 음수가 돼주면 된다고요. 요거 하나만 따져주면 끝나요. 이해되죠? 자, fx식을 누구하고 같다고 제가 뒀냐 하면은 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 플러스 5k가 된다고요. 자,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요. xr에 1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자, 요거는 했습니다. xr에 1 집어넣는 거. 요게 마이너스 k 플러스 5k니까요. 자, 그럼 플러스 4k가 되겠죠? k가 0보다 작아지면 된다고요. 완전히 이해되죠? 이 양식 해주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되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k 값이 작아지면 됩니다. 자, 요것도 약분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805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